이번 시간 수업 내용은요, 카메라 선택 및 보관 방법이란 타이틀인데요. 카메라 선택은 카메라 설명하면서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어떤 겁니까? 제일 비싼 게 좋고 기능이 많은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내 환경, 내 경제적인 사정, 이런 걸 다 따져서 가장 적합한 거 골라주면 되고, 카메라 바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급품이라 소모품이라고 했어요. 소모품. 특히 디지털 카메라는 한번 구입해서 라이프타임 평생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계에 가면 고장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건 당연히 이제 촬영량이 많았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1년에 많이 찍어야 몇 장 안 찍고 하는 경우라면 평생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촬영을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오래 갈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나 모든 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쫓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당연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 카메라 자체는 소모품이다. 그래서 자기가 쓰는 동안만 열심히 써주면 되는데, 카메라를 가지고 메가픽셀이 높고 이미지 센서의 LCD가 크고 동영상 촬영의 속도가 굉장히 1초당 몇십 프레임이 더 많이 찍히고, 나는 정물사진이나 풍경사진을 찍는데 동영상 촬영의 속도가 빠르고 이런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거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20메가픽셀이 넘기 때문에 렌즈만 제대로 선택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사진 못 찍을 게 없고 못 만들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롭바디든 풀프레임이든 내가 찍고자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카메라면 그게 DSLR이든 미러리스든 아무 상관없이 골라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다라고 그래서 사고 남들이 우습게 본다라고 해서 그 카메라 안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봐서 이게 가장 최선의 바디다라고 생각하면 남들이 뭐라 그래도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쓰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최상의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 때는 최상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필름 카메라에서는 좋은 걸 좀 많이 써봤는데, 디지털 카메라 와서는 제가 최고의 카메라라고 하는 걸 한 번도 써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또 새 카메라를 사본 적도 없습니다. 그것도 하물며 디지털 카메라를, 필름 카메라도 아닌데 저는 디지털 카메라도 중고를 사서 썼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카메라가 되고 나서 카메라가 너무 비싸진 거예요. 필름 카메라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비싸졌고, 아니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내가 이 카메라를 사가지고 이 카메라를 사서 그 투자한 만큼의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도대체 그런 카메라를 사고 싶은 마음이 진짜 요즘 유행하는 말로 1도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이 디지털 카메라를 써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 가지고 필름 카메라로 써야 될 상황도 있지만, 분명히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한 상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쓸 수는 없고 해서 중고로 카메라를 사갖고 쓰고, 지금도 계속 중고 카메라로 쓰고, 또 십몇 년 전에 중고를 산 카메라도 지금도 손봐가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남들은 좀 우습게 알죠. 저 정상훈이 그래도 지가 사진 강의 잘하고 사진 오래 했다고 폼 잡는 놈이 카메라는 저 모양 저 꼴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놓고 얘기를 안 하지만 분명히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런 거에 신경 쓰다 보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사람이 100% 있는 세상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제 에피소드를 살짝 말씀드리면, 제가 겟 이미지라고 이 사진 스탁하는 거기에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등록이 돼서 사진을 걔네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찍은 건 다 필름 사진으로 찍은 게 많아서 그 필름 사진을 스캔을 받는데 드럼 스캔이라는 걸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 아무튼 있는 원고니까 드럼 스캔을 받아서 넘겨줬어요. 그 정도의 퀄리티를 아니면 얘네들이 받아주질 않으니까 일반 그냥 간단한 필름 스캐너 갖고 한 거는 절대
좋은 해상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해를 했어요. 그다가 이제 디지털 화면 카메라로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필름 스캔 받은 걸 다 넘겨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디지털 카메라로 파일을 넘겨줘야 돼. 근데 제가 그때 사용하던 게 그 캐논 카메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D가 막 나와서 모든 사진에 이제 아주 고가품도 아니고 저가품도 아니고 일반적인 카메라로 제일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던 게 5D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일 많이 사용되는 카메라죠. 근데 그게 막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안 쓰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게 얘네들이 아라비아 숫자로 한 자리 숫자가 제일 비싼 거고요. 그 다음에 10자리가 그 밑에 거예요. 10자리가. 막 그렇지 않은 것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뭐 지금 80D인가까지 나왔나 뭐 70D까지 나왔나. 근데 제가 어디서부터 썼냐면 20D, 20D, 30D라고 해서 20D, 30D를 썼어요. 20D 쓰다가 이제 좀 제가 영업용 사진 미국에서 사진관 스튜디오를 오래 해가지고 오래 쓰다 보니까 저기에서 이제 30D를 썼어. 그래갖고 30D로 찍은 걸 가지고 게디비지에다 줬더니 얘네들이 가이드라인을 딱 박아버린 게 5D 이상의 카메라로 찍은 것만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찍은 30D 카메라로는 얘네들한테 이미지를 넘겨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30D는 크롭 바디에다가 메가픽셀도 떨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크롭 바디하고 풀 프레임의 이미지 퀄리티가 메가픽셀도 차이도 많이 나고 해갖고 차이가 많이 났어. 그러니까 육안으로 차이는 아니더라도 좀 그런 이론적인 차이가 좀 꽤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원고 하는 걸 때려칠까 하다가 그래도 이거 나중에 뭐 연금 타는 형태로 필름이 팔리면 사진이 팔리면 그냥 잊어버렸는데 돈 들어오는 그런 직업이니까 어차피 시작한 거 하자 그래갖고 5D를 이베이에서 중고로 샀다는 거 아닙니까? 중고로. 그것도 15년 전에 중고로 사갖고 그 15년 전에 산 5D 원이죠. 원.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4도 아닌 지금 오리지널 5D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대신에 LCD가 좀 작은데 LCD는 전 잘 안 보니까. 근데 LCD가 이게 뭐예요? 좀 약간 맛이 가가지고 특수 인화로 하게 되면 솔라리제이션 같이 막 나와요. 정확하게 색깔이나 대상의 모니가 보이지 않고. 근데 저는 그걸 개의치 않은데 카메라 수준을 갔더니 뭐 간단하게 고쳐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고칠까 말까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상이 없고 작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즘 사진 스탁하는 그 매체에서도 카메라를 데드라인을 정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웬만한 메가픽셀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메라의 퀄리티가 그만큼 다 평준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카메라가 좋고 나쁘고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뭐 메가픽셀이 높고 뭐 이래 봐야 컴퓨터 사양 또 바꿔야 되고 다른 거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만 생기고 돈만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이 말이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자신의 환경에 맞는 그런 바디를 선택해 주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절대 틀리지가 않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들은 얘기, 나하고 상관없는 상황에서 말하는 얘기, 그게 정답이다라고 쫓아가서 사는 거, 그런 것처럼 바보 같은 행위는 절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카메라 선택하는데 전혀 문제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카메라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렌즈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카메라 바디를 좀 보급형으로 쌓은 걸 구입하고 나서 렌즈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더 요즘 많이 또 유행하는 말 중에 가성비가 좋은 겁니다. 그게 현명한 장비 선택 방법이에요. 고가의 바디에 고가의 렌즈 이게 아니라, 물론 딴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이 밑에 깔려갖고 숨 못 쉬는 돈이 있고 뭐 돈이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많이 남는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빡빡한 경제 상황에서 자신의 환경에 맞는 바디 보급형으로 구입하시고 거기서 조금 남은 돈 가지고 뭘 하면 돼요? 렌즈를 좀 더 좋은 걸 사시면 최고의 장비 선택 방법이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카메라는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됩니까? 카메라는
잘 보관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잘 보관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거 느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기계식 카메라 때, 필름 카메라 때는 카메라를 사면은 당연히 케이스가 있었어요. 케이스가.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케이스 빼고 사죠. 그러면 몇만 원이라도 쌌으니까. 근데 디지털 카메라로 오면서 못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바로 느꼈는데 케이스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디지털 카메라에 케이스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후지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애들은 케이스를 팔아요. 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해요. 그래갖고 그걸 옵션으로 팔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카메라 케이스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을 뿐만이 아니라 카메라에 더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케이스라는 게 뭐예요? 카메라를 보호해주는 보호 장치잖아요. 근데 카메라는 어떻게 보관해야 되냐면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하고 먼지가 없고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고 선선한 곳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습기가 많은 나라에서 여름에 카메라 케이스에 쌓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습도도 높죠. 통풍도 안 되죠. 열도 나죠. 특히 디지털 카메라는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습기에 상당히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의 방에 오픈시킨 상태에서 놓으시면 돼요. 먼지 끼면 먼지 털어내면 됩니다. 케이스에 싸갖고 다니는 건 뭐 밖에 촬영 나갈 땐 더더욱 케이스에 싼다라는 건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이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케이스 빼고 뭐 하다 보면 타이밍 다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또 카메라는 스크래치 좀 나고 바디가 코팅도 좀 벗겨지고 렌즈 말고 바디 자체의 색도 좀 이렇게 바래고 여기저기 기스나고 이래야 좀 연륜이 있어 보이는 거지. 깨끗하면 그건 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카메라는 보급품, 소모품이기 때문에 자꾸 만지고 막 이래야 돼요. 만지다 보면 때 묻으니까 또 닦아주고 또 만지고 그러다 보면 코팅 벗겨주고 또 저거 칠한 거 다 벗겨주고 기스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자신의 그 연륜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메라나 렌즈도 마찬가지예요. 렌즈도 그런 형태로 보관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관을 해주고 특히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먼지가 많이 끼죠. 어디에? 이미지 센서에 먼지가 많이 낍니다. 특히 렌즈 교환을 자주 하다 보면 먼지가 많이 끼고 전자제품의 특성은 뭐예요? 먼지를 끌어당기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센서는 만약에 사진을 먼지가 많은 쪽이라든가 만약에 또 해안 쪽, 바닷가 쪽 연분기가 많은 바람을 많이 쐈다 그러면 바디뿐만 아니라 렌즈도 닦아줘야 되고 이미지 센서도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초창기 디지털 카메라는 절대 이미지 센서를 못 만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 브러셔 같은 걸로 이 정전기 브러셔래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 센서 바로 위에다가 닿지 않고 이렇게 하면 먼지를 빨아 당긴대요.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디지털 카메라는 파워를 온오프 할 때마다 자동으로 클리닝 된다는 메시지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센서 클리닝 해갖고 떠요. 그리고 메뉴판에 들어가면 센서 클리닝 할 수 있는 그 버튼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어떤 동작 원리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지네들이 먼지를 빨아들이든가 뭐 없애버리든가 이것도 아니고 사진을 좀 기계적인 걸 잘하는 친구가 미국에서 봤던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걸 하게 되면 이 이미지 센서를 이렇게 흔들어준대. 흔들어주면 센서에 달라붙은 먼지가 떨어진대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더 웃긴 게 그럼 떨어진 먼지는 어떡하냐는 거지. 그거 뭐 배출구가 있어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센서 클리닝을 누르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배터리만 다 방전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능 쓰실 필요 없이 뭘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특정한 브랜드를 또 보여드려서 좀 죄송한데 요즘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는 그 이미지 센서를 손으로 만지면 별로 안 좋지만 이 브러셔가 아니라 이 페이퍼 같은 걸로 클리너 약품을 찍어가지고 그 센서를 이렇게 닦아주게 돼 있어요. 일단 젖은 센서 약을 발라서 그 봉으로 닦아주고 마른 봉으로 한 번 더 닦아주고 하게 되면 이미지 센서에 묻은 먼지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자주 닦아줘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미지 센서 그만큼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방지하기 위해서 코팅은 돼 있지만 그 코팅에 문제가 생기면 카메라 바디 자체가 아무리 비싸도 그거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에어브러쉬로
먼지 털어내고, 지금 여기 샘플 사진에 보이는 게 초창기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 센서 청소해주는 정전기 브러쉬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 믿을 수가 없고, 이 상자 안에는 안에 있는 그 먼지 털어내는 거부터 해갖고 그 봉, 이미지 센서를 닦아내는 봉, 약품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거창 큰 거 아니더라도 이미지 센서를 주기적으로 닦아주는 그런 청소 장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면, 이게 만약 이미지 센서를 안 닦아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파일 필름에 사진에 검은 점으로 나옵니다. 검은 점. 그럼 검은 점을 포토샵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다 지워줘야 돼요. 그게 한두 개면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도 안 지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여행 사진이라든가 그 여행 그 기사를 많이 넘겨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여행지를 많이 다니고, 여행 사진은 실용적인 사진의 한 분야고, 그래서 다양한 렌즈를 막 바꿔가면서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렌즈 교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미지 센서에 먼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안 닦아줬어요. 그래갖고 사진 작업할 때는 진짜 힘들게 그걸 다 지워줘서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이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주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게 쌓이다 보면 어떤 때는 막 아주 진짜 만약 인물 사진인데 눈 쪽에 검은 점이 크게 박혀버리면요, 그거 눈을 어떨 때는 수정이 불가능할 때 하는 경우까지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는 쉽게 처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처리가 굉장히 힘들다. 우리 필름 사진에도 그 스포팅이라고 그래요. 필름에 먼지가 끼면 사진상이 하얀 점으로 나와요. 반대로. 우리 디지털 사진하고 반대로. 그럼 하얀 사진을 좀 더 이 먹물이나 잉크 같은 걸로 다 찍어서 메꿔줘야 돼요. 사진 프린트할 때. 그런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필름을 깨끗이 유지해줘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미지 센서 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미지 센서를 보호해 줘야 되고, 카메라를 보관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카메라는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를 체크해 주는 거, 그다음에 메모리 카드를 포맷을 시켜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시켜 줘야 메모리 카드도 오래 쓰고 디지털 카메라가 에러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점들만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닷가 같은데 짠바람이 부는데 다녀오셨으면 바디부터 렌즈까지 깨끗이 청소를 해주는 건 기본이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